네, 지방선거 앞자리가 또 바뀌었죠. D-19일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많이 여론조사상 보기 좁혀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두 분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 이주희 의원님은 도착을 못 하셨어요. 좀 기자회견 끝나고 막 오고 계신데요. 일단 먼저 스튜디오에 도착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보시면 약속도 잘 지키시고 미리 와 계시고 네, 저희가 갑자기 연락드려도 차를 돌려서 와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의원님들 다들 굉장히 바쁘시게 지금 시계가 바빠요. 돌아갈 것 같아요. 바쁘고 예,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서울 중구 성동구 의리니까 예, 지역위원회. 중구도 챙겨야 되고 예. 성동구도 챙겨야 돼서 바빠요. 이 바쁜 가운데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 의원님 저희가 광고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좋네요, 우선 이 광고. 광고를 네.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놀라울 만한 팩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주디메르 제품력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하지만 이 기미상궁 체험단에 참여하신 황순하님의 사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항암 치료하시고 그 이후에 급격히 생겨난 기미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올 정도로 많이 힘드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 기미 집중 세트를 사용하시고 나서 자신감을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기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지니까 먼저 변한 게 바로 자세라고 하는데요. 기미 때문에 늘 고개 숙이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햇볕 딱 보고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만 꾸준히 바르면 되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기미 키트 사용하시기 전에 피부 바탕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DD 클렌저로 모공속까지 싹 비워줘야 기미 전문 성분이 겉돌지 않고 쏙쏙 피부 깊숙이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기미 케어의 정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의 자신감까지 되찾았다. 바로 기술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거울 보시면서 한숨 쉬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고민은 바로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황순아님처럼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뭐 기미 고민 있으십니까? 기미 고민은 없고요. 예, 이제 여름에 좀 이렇게 피부가 많이 타니까 선크림. 선크림 잘 예, 바르고 다닙니다. 네, 주디메르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의원님께서 많이 여기서 선크림 나오나요? 네네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주로는 요새 피부 때문에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좋은 상품 가지고 나와서 소개했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그냥 바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게 격의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주희 의원님 요즘 제일 늦으셔? 바빠요. 제일 바쁘세요. 제일 바빠요. 원내대변인 맡고 계셔가지고 네 전체 예. 기자분들이 얼마나 괴롭히죠. 근데 기자분들은 또 요새 그 지방선거 취재 때문에 바쁘신데 오늘은 긴급하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성평등 가족위원들 좀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국회에서 막 긴급하게 국회에서, 잡혀서 예. 죄송합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건가요? 아마 저희 기자들 다 보셨을 텐데요. 어제에 우리 국민의힘 성평등 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국회 소통관에서 그 성평등 가족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한 5분, 6분 정도가요. 근데 그거죠. 우리 정원호 그 후보가 당시에 이제 30년 전에 폭행으로 휘말렸던 그 사건에서 사실상 여종업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시비가 붙은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성평등 가족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엄청난 허위 사실들을 줄줄이 기자회견에 적고서 낭독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법적 조치,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 예,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시에 성평등가족위원회 연다고 하시는데요. 너무 일방적이고요. 네. 현안에 대한 질의가 바로 이 질의겠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부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오늘 2시 상황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내가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그 이후에 뭐 사과를 했더니 뭐 용서를 받았다는 그랬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사실은 저 얘기를 초반에 김재섭 의원이 꺼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5.18 관련된 거였다라고 했다가 이제 조용해졌다가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성매매 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논란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이제 정치가 보면은 큰 흐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오세훈 캠프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잖아요 지금. 네, 지는 후보고 뭐를 해도 안 되는 후보잖아요. 네. 안 될 때는 뭐를 아니면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면 근데 보통 보면 빛의 정치인이 있고 어둠의 정치인이 있어요. 네. 이 어둠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어둠의 정치 아니에요. 예. 이재명의 빛의 시대로 열어서 빛의 그렇죠. 시대로 예. 이 어둠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어디까지 비쳐 있냐면 서울시 예.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비쳐 있는데 예. 이런 걸 좋아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제 네거티브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예. 공작 피고 하는 정치인들이 예. 있는데 전형적인 게 이제 주진우 의원 아니에요. 검찰 출신으로 예. 그동안 그런 정치만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 있는 어둠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진우 의원인데 이거는 이번 팩트 체크가 다 됐잖아요. 네. 그 뭐냐면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석영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나와서 네. 당시 폭행은 내가 했고 예. 그래서 그 폭행에 따라서 예.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예. 그 자리를 정원호 후보가 비서실장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책임 소재가 다 끝난 거고 또 하나의 팩트 체크는 네. 당시 언론이라든가 판결문을 보면 5.18이라고 하는 부분에 언쟁이 있었고 그것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어둠의 정치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유리한 말을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폭행 피해자라고 했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주진우 의원도 뭐냐면 당시 양천구에 있었던 회의록, 네. 그렇죠? 그 질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 자체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당사자들의 불안에 의한 반로예요. 이거는 그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32년 전인가요? 31년 전 이 31년. 사건을 가지고 뭐 엄청난 카드인 양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패착이죠. 그리고 무리수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어둠의 정치인들을 하는 사람들은 꼭 마지막 무리수를 두고 패착을 하면서 후보를 망가뜨리는 그 후보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갑자기 부산의 네. 그 정영근 후원회장이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정영군도 뭐냐면 네. 어둠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검사 출신. 예, 뭔가 이게 밝은 기운이 나와야 되잖아. 주진을 보면 어둡잖아 이게 예. 일단. 그래서 누구를 가냐면 오세훈도 어두워졌단 예. 말이에요.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이미 이제 판정리가 끝났다. 그러니까요. 저 이지희 의원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시니까요. 네. 이 녹음이 이제 음성 변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디지털 증거일 텐데 이 디지털 증거의 어떤 이게 원본인지 네.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지 이런 확인 관계를 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저거 공개됐다고 해서 이것이 뭐 결정적인 뭐 한방이다 이렇게는 등장하는 순간에도 전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제 판결문은 사실 사건이 있은 지 한 1년여가 좀 지난 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이미 한국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등에서 거의 똑같은 멘트로 네. 6.27 선거 그리고 5.18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간 것이다라고 모든 언론사가 성향을 다 불문하고 다 그렇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뭐 성평등 그 국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성평등 가족이 그 국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어떤 뭐 성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것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그때 기자들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쓰죠. 예, 네. 그런데 전혀 일절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그 멘트는 갑자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후에 예. 회의 자리에서 예. 그것도 그쪽에 이제 국힘의 전신에 예. 의원 민자당. 측에서 예. 민자당 측에서 제시한 음. 엉뚱한 얘기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자라고 하셨지만 그 피해자의 멘트도 보면 음. 기억이 없다. 음. 당연하죠. 지금 31년이 지난 일을 누가 잘 기억을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그런 얘기 한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 기억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예. 사과 받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예.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신빙성 내지는 증거 가치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증거력 이런 네.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 패색이 짙어가는 후보 캠프에서 뭘 해도 안 되니까 야 할 수 있는 거는 네거티브밖에 없어.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마타도어를 끊임없이 하는데 맞습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지만 공중파, 지상파 이런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패널들은 뭐 그냥 벌써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로 간주하고 이제 그 발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종편이나 뭐 이런 데 그거는 나오는 걸 보면 캠프에서 우리 이주연님들 이제 대변인들 역할을 하시고 예. 또 캠프에 이제 법률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확하게 고발 조치 다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저께 예. 김재섭 의원은 고발했고요. 아. 그리고 어저께 예. 주진우 의원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하고 왔던 그 기자회견이 음. 말씀드린 대로 그 국힘의 성평등 가족위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오늘 바로 들어갈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따박따박 저희가 법적 조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따박따박 예, 네. 법적 네. 조치하고 대응을 한다. 네. 근데 그 이렇게 하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제 공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호 후보가 44.9, 오세훈 후보가 39.8, 오차 범위가 3%로 이제 좁혀진 상황인데요. CBS가 KSY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5% 조사한 정도 차이나는 거죠. 예, 5% 정도. 5%.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수치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흐름을 또 얘기했잖아요. 구도도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현역은 누구죠? 현역 시장이 오세훈 시장. 오세훈이잖아요. 예. 그럼 보통 보면은 현역 시장을 이기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격자가 네. 두 자릿수는 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현역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 자체가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훨씬 더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네. 예, 분석이 예, 되는 예. 거예요. 왜 그러면 현역 시장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홍보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격자 입장에 되는 거죠. 오세훈 후보가 네. 현역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도 하게 되는 거고 뭐냐면 현역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세훈 후보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네. 어떤 거냐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를 때 오세훈 당신이 어떤 일을 해왔고 네.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세훈의 약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오세훈은 누구 뒤에 숨어 있냐? 예. 김재섭, 주진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해봐라. 네. 이 공격을 해봐라. 그래서 판을 흔들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판 자체를 흔드는 효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유효한데 예. 국민들이 바랄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오세훈 캠프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낙인 효과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새로운 일 잘하는 정원호 대 네. 지금 기대가 전혀 없는 기대를 저버린 오세훈 후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시민들은 이번에 뭐를 더 요구하냐면 음. 좀 삶을 좀 바꿔봐라. 맞습니다. 일상생활 좀 바꿔보고 예. 좀 소소한 것도 좀 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오세훈 10년 동안 4선 의원 지금 5선 도전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네.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서울시장을 5선 5선 도전하는 그 자체를 끝난 거야. 예. 근데 뭔가 맨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부동산 공급 얘기한다고 했는데 예. 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뭐냐면 예. 정원호에게 맡겨봐라. 정원호에 맡기면 잘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오세훈이 내고 걸고 있는 이런 모든 공약이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음. 해봤잖아 다. 예. 했더니 안 됐잖아. 네. 지금 그 저희 오늘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은 양갈비예요. 양갈비. 아, 네. 예, 감사의 양갈비. 정원. 아, 아니 네. 그걸 그 왜 양갈비, 거기다가 양갈비 양갈비라고 예, 아, 그 어제 진짜. 천준호 의원께서 이제 네. 그 부대표가 그 멘트를 하셨던데 왜 그거 멀쩡한 광화문 광장에 그 받들어 총을 누구한테 받들어 그것도 맞습니다. 하필이면은 미국 대사관 앞에다 그거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네. 그때 오가는 시민분들과 이제 좀 소통도 해봤었는데요.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시고요. 음. 많은 응원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조형물을 보니까 정말 하늘 향해서 뭐랄까요, 좀 하늘에 욕을 하는 듯한 느낌? 예, 하늘을 향해서 이상한 형태의 그 뾰족한 네. 것이 좀 솟아있는 그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흉물스럽다. 너무 흉물스럽고 네, 너무 네. 이상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규모도 작은 게 아니라 거의 광장의 한 켠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솟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미학적으로도 너무나 이상하고요. 이것을 만드는데 200억 이상을 지금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 지급할 그렇죠. 예. 복지비는 없다고 그리고 TBS 방송 지원금조차도 그렇게 폐지하면서 삭감시켜 버린 사람이 저런 거 세우려고 돈을 저렇게 팍팍 쓴다. 정말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시민들도 굉장히 비슷한 아니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볼 예. 때도 화면 보잖아요. 네. 사진 보고 이제 광화문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징적 공간이 이제 광화문인데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저기 가보면 이미 선거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구도가 어떤 구도냐 네. 일 잘하는 정원호 대 예. 한 명 동감 오세훈이라고 했어. 한 명만 동감하는 시정을 펼치는 오세훈. 본인만 한 명 받아- 동감도 뭐를 땄냐면 예. 한강버스 실패. 그리고 명태균 의혹의 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이 얘기했죠. 의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네, 하고 예.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꼼짝도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지금 얘기할까요? 아유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동감하는 예. 시정을 펼치는 오세훈인데 예. 한강버스 실패, 예. 명태균 예. 의혹의 당사자, 예. 음. 동대문 DDP, 세빛 둥둥성, 겉멋 정치 아니에요. 아. 맨날 이거 오세훈은 예. 실속 있는 시정을 펼쳐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더 여기서 이제 하나가 예. 감사의 감사의 정원. 정원. 감사의 정원. 예. 네? 감사의 아. 정원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아까 얘기하면 양갈비 정원이 되거든요. 양갈비. 네. 아니 그리고 저 그 뒤에서 이렇게 네. 보면요, 우리 세종대왕님 장군님이 다 이렇게 포위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창살 같은 그러네요. 느낌도 들어요. 창살 그래서 같은 느낌이. 예, 그래서 정말 끔찍하고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이걸 철거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돈이 또 들잖아요. 돈이 드는 문제라서 이거 진짜 너무나 붕괴스러운데 예. 어떤 형태로든 뭐 저걸 뭐 일부만이라도 떼든 해서 음. 전쟁 기념관이나 적절한 곳으로 좀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의견들 좀 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 광화문 광장이 사람이 여유롭고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성, 서울의 역사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징성, 국민적 공감대.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광화문 보고 모든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가는 건데 그렇죠. 저거 보고 감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위협적이에요. 저 뾰족뾰족한 모습들이 네. 위협적인.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명 동감으로 이미 한 명 갔는데 동감. 딱 마지막에 떨어지네. 한 감사원 명 동감. 한 명만 동감하는 시정 펼쳤다. 제가 그래서 일 잘하는 정원호 때 한 명 예. 동감의 오세훈인데 예. 이 감사의 정원의 저 밭드로총 네. 군국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듯한 저 모습을 보고 예. 국민들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음. 저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네거티브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셀프 셀프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끝났다. 지금. 네. 선희님께서 양갈비식 밭들어총이나 만들어서 세금 낭비하는 오세훈을 어떻게 다시 찍습니까? 4년을 또 얼마나 세금 낭비하려고 이렇게 세금 낭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명사로 그 감사의 정원을 시민들께서 꼽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국민과 예. 함께 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오세훈 후보가 그런 베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토대가 없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한계임이 이제 마지막 드러난 게 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이제 관련해서 좀 지지율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뭐 저희는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우리 정원호 후보의 일잘러 네. 응원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도 개혁 세력이 좀 다소 적게 네. 그리고 중도 보수 세력이 좀 다소 과하게 표집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당연히 보수 결집은 또 예상을 했었고 서울이 또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네. 우리 또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도 이제 서울의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네. 서울이 이제 쉽지 않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요. 선거가 갈수록 당연히 네거티브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그 사안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 날조를 하면서까지도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네. 저희가 아주 응당하게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갈 것이고요. 그 서울의 어떤 좀 중도층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좀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또 정책팀에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그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정원호 네, 후보를 잘 봤죠. 네. 기억하실 텐데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동네 정치인이니까. 예, 예. 의원님이 보는 정원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목민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민관. 네. 일단은 일에 있어서 저는 성실해야 된다고 봐요. 성실해야 돼요. 일단 성실하잖아요. 의원님도 참 성실하십니다. 제가 아는 박성준 의원님도 참 성실하세요. 맞습니다. 조찬 모임 새벽부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정말 네. 예.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성실해야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근데 있어요. 그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예.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정원호 후보가 이 자세와 더불어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게 시민들 문자를 받잖아요. 네. 그 문자를 받아서 그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원호 성동구청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네. 민원 해결을 하고 예. 거기에 예. 맞춰서 정책들이 입안하고 네. 거기에 하는 예. 건데 이번에 세아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치. 네. 그래서 민원 그다음에 받아서 해결. 정원호가 한다 이런 것들이고 네. 또 정원호 후보의 상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노트와 펜이에요. 늘 적고 그거에 따라서 꼭 실행하려고 하고 그다 귀 기울이려고 네. 하고 그것이 오늘날 정원호 후보를 만든 가장 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 왜 정원호 후보가 됐느냐. 예. 이건 정원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에서 수많은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냈고 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또 수많은 성과 업적을 예, 만들어서 예. 삶의 질을 개선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3선 하면서 과거의 성동구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성동에 살고 싶어요 다. 성동에 살아요가 자부심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성동구만이 아니라 옆 지역구 예. 특히 강남에 있는 시민들도 성동에 직접 와봐 이게 많이 변했구나 좋아졌구나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누가 얘기합니까? 시민 구민들이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 정원호 현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재명 현상이 정원호 현상을 이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선거는 뭐냐면 야 정치 싸움 이거보다 내 삶을 좀 바꿔달라. 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도 정원호가 훨씬 잘할 것 같고 또 다음에 교통 가보니까 문제도 잘했더라고요. 성동에. 잘했어요. 예, 가보니까. 아니 맨날 뭐 오세훈 후보
뭐 대권 후보 나간다고 했는데 대권 후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함량 미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주저앉고 예.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무슨 5번이나 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끝났다 이미. 예. 그래서 교통 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문제 해결 문제도 네.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정원호 후보가 착착 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정원호 현상이고 이 서울시장 유권자의 반영이다. 이게 저는 제가 가끔 대사 얘기하잖아요. 영화 대사 또 인용을 많이 하시죠. 인용 한번 더 할게요. 예. 관상에 보면 예. 송강호 배우가 예. 관상을 잘 보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상가죠. 마지막 대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자기가 관상을 볼 때 파도만 봤다는 거야. 음. 그 사람 모습만 봤다. 예. 그 뒤에 파도 뒤에 바람을 못 읽었다는 거야. 바람을 봐야 된다. 바람을 봐야 돼. 예. 왜 정원호 현상과 정원호 바람이 예. 있는지를 보면 예. 이 바람은 못 변하는 거야. 예.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주진우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은 잔파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잠파 가지고 그만 그래서 싸워. 예. 윤석열도 시민의 흐름, 민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 검사 수사했던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이재명 제구만 하려고 했던 네. 이 잔파도에 익숙한 애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든 날리민도 부정하고, 예? 자기들 모든 것들이 있으면 부정하고 이런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바꾼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사람들의 정치 행태는 그냥 자신들이 조그마한 잔파들을 일으키면 될 거라고 하는 잔기술, 법기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 대세의 물결이 예. 바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람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제 네. 바람이 잡혔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등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캠프에. 그리고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등판을 했어요.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오세훈이다. 잘 부탁한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계천 걷기 행사가 있는데 이명박 씨가 같이 걷기로 했다. 아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어둠의 시대잖아요. 이게. 어둠의 시대. 네, 제가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어둠의 그림자가 예. 다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예. 이게 밝은 기운으로 나와서 예. 내가 일 잘하고 이렇게 가야 예. 되는데 예. 어둠에 있는 사람들만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요새 잘 나갑니까?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집안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만 다 끄집어서 같이 손잡고 가거든. 네. 이명박 고맙잖아요. 이명박 나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이 실패한 정치는 땡큐 이명박. 네. 네. 그래서 오세훈은 그렇게 왜? 예. 오세훈은 누구 하나 손잡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까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예.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예.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도가 조금 네. 많이 이제 표집이 됐다 이런 건데 실제로 중도 보수 표심이 그 오세훈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선거 막 한참 진행 중이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9일 상당히 남았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긴 하고 예. 또 막판으로 갈수록 저희가 훨씬 더 겸손하게 지지를 절실하게 네.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정원호 후보가 제 주변 이게 주변 비터라고 하나요? 주변에서 봤을 주변 때 미터. 예, 제가 심지어는 나온 로스쿨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뵈러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하필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에서 우리 정원호 그 후보 당시 구청장 시절 어떻게 평가하냐 했을 때 정치적인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교수님들이 심지어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시는데도 학교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정말 일 잘했다. 모두 다 일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어떤 이미 그 민심이 곳곳에서 입소문을 타고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아주 알차게 내고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과거를 통해서 네. 어떤 실력으로서 검증된 행정가라는 그 성과, 예.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실패한 행정가, 이 비교되는 이 평가가 우리 네. 시민들 사이에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게 좀 쉽게 무너질 그럴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는 뭐 오랜 시간 같이 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대변인 또 뭐 법률관련 본부장으로 좀 배웠었는데 네. 정말 꼼꼼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시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 네거티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하지 말자고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우리 후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네. 저도 굉장히 신뢰감이 캠프를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진 네. 상황입니다. 아마 그 우리 후보님을 만나뵌 여러 시민들께서도 예.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저 네. 그냥 간단히 네. 중도층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제 과거의 투표 성향을 보면 어떤 성향들이 강했냐면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이 매우 강했어요. 네. 집단주의. 그런 집단주의라는 게 뭐냐면 진영 논리죠. 쉽게 얘기하면 네. 보수냐 진보냐, 그렇죠. 지역주의 투표냐. 그러니까 영남도 아직까지 이제 지역주의 투표 성향과 보수 진영 투표 성향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그래서 조금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예. 결집된 현상들이기 예. 때문에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이 강한데 예.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떤 거냐면 아까 최강 얘기한 것처럼 네.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탈진영 논리가 매우 강한 선거가 네. 이제 됐다라는 예. 거예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탈진영. 집단주의적 성향과 그러니까 내 보수 보니까 내가 이것만 찍어 이게 이 성향이 예. 확실히 약해졌다. 아. 그래서 뭐로 이어지냐면 예. 생활 밀착형 투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네, 선거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정원호 후보도 등장하는 거고. 예. 그래서 부산도 저는 이긴다고 봐요. 왜? 아, 전재수 후보가 왜 이긴다고 전재수 본다. 후보가 예. 실제 예. 밑에서부터 바닥을 하나하나 다져가지고 예. 어려운 가운데 삼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뭐냐? 과거의 부산의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네. 정치는 뭐냐면 정치인은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거든. 영광의 실현자가 돼야 예. 돼. 글로리. 예. 글로리가 뭐예요? 나의 삶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 그런데 글로리. 예, 글로리예요 이게.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지금 부산의 정체된 현상들을 예. 바꿔줄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네. 부산의 어떤 변화, 예. 그다음에 해상 물류도시 예. 이런 것들, 아. 가덕도 신공항 네네.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 방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후보 경선 방식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울산시장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또 울산 일부 지역의 광역의원 후보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울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양당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 100%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장은 진보당 후보로 울산 북구청장 또 울산의 중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들으십니까? 매우 예. 긍정적인 거죠.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울산 자체가 부울경해서 울산도 되게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표 하나가 그렇습니다. 모아야 되는 거고 진보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윈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울산 같은 경우는 또 노동자들도 많이 계신 분들이 예, 그렇죠. 한 10% 유권자가 정도.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하는 형태에서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예. 매우 필요한 거고 예. 이거 이 선거 19일 남은 시점에서의 단일화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시너지가 나는 그렇습니다. 예. 효과를 예. 거둘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그 합의의 내용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네요. 알차고 예, 구체적이네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하는데 어디 그렇죠? 울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영구청 예. 이게 경선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을 정했고 예. 그리고 동구청장과 북구중구청장 이렇게 각 정당으로 하나로 또 몰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합의한 그러니까요. 내용인 것 예. 같습니다. 디테일이 예. 살아있는 연합 정치의 또 네. 다른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네. 저희가 이제 김상우 의원 전화로 연결했는데 아유 힘들어요 중앙당이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아침에 됐고 어제 보니까 조국혁신당하고도 이미 기합의를 했더라고요. 울산 저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의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제 새 정당이 함께 손잡고 선거 캠페인만 하면 되겠다. 훨씬 아, 홀가분해졌다. 좋습니다. 울산은 네. 굉장히 간단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대로 평택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대로라면 애매한 오자 구도가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판을 만들었어? 좀 흔쾌히 쉽게 딱 가볍게 기분 좋게 한 표 하면 맞습니다. 좋은데 아우 네.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평택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요. 평택은 어렵다. 단일화 협상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이미 후보가 네. 확정이 돼서 네. 너무 많이 뛰어왔잖아요. 그리고 각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돼 있기 예. 때문에 아우 저는 만만치 않은 평택은 이대로 끝까지 간다. 각 후보 이게 뭐냐면 예. 이제 뭐 이걸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평택은 너무나 많은 상징성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보당은 진보당 대표가 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당 후보를 또 냈고. 냈고 예. 그러다 보면 여기 이게 예.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단일화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 지시를 지금 했기 흐름으로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 이 흐름으로 네, 간다. 네. 그게 참 이게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어려워요. 취재 보도하기도 후보 등록이 어려워요. 아하. 오늘 내일 아닌가요? 예, 오늘, 14, 오늘. 15일 네, 그렇죠. 오늘, 오늘까지 오늘까지 하나요? 후보 오늘까지잖아요. 등록. 네. 근데 후보 등록이 되면 네. 쉽지 않죠, 의원님. 아, 예. 후보 등록이 예. 되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다. 네, 네. 예. 그럴 그 것 이제 같습니다. 공직선거 운동이 이제 5월 21일 날이잖아요. 근데 후보 등록하면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후보 등록한 걸 가지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라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냥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대로 가지 않을까. 예.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정치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선거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아유, 뭔가 박성준 의원님은 많은 걸 알고 계신 표정이에요. 선거가 예. 참 어렵죠. 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고. 음. 그냥 한 예로 한동훈도 아마 이게 선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예.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동훈 3등 하거든요. 3등 한다. 예, 예. 그냥 한동훈 3등이다. 네, 3등이에요. 그냥 음. 3등.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마지막은 진영 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서울은 탈진영 생활 밀착형 투표가 더 강한데 조금 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진영 논리와 자신들의 이제 정당 투표 성향 이게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좀 밀릴 가능성이 커요. 네. 점점 갈수록. 예, 그래서 예. 국민의 후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도 이렇게 선거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했던 수사는 지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안 아니거든요. 되거든요. 예. 타인의 눈에 의해서 이게- 규정되는 거기 예. 때문에 한 발 한 발 디디고 하면서 예.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절실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내가 보면 아직 절실해 보이지 않더라고. 아직 겉멋이 들었어.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어렵구나 아마 깨닫고 있는 중일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쉽지 않거든요. 당신 어느 당 갈 거야? 바로 물어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버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산도 그렇지만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이후에 이제 그렇죠. 민주진보 진영의 이제 합당 논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수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네. 거고 너무 고차방정식이고 어렵습니다. 네. 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저 유구무원이고요. 박성준 원내 의원님과 대변인이시라, 거의, 네, 예. 비슷하지 예. 개인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나. 그렇군요. 네. 예. 전직 원내 대변인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정치는 아니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독자 생존이거든요. 막 가면은 네.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그게 예.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지. 예.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 의존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졌다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그래서 거죠. 쟁취에 쟁취. 쟁취하는 아. 거예요. 이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쟁취해서 네. 그 결과물 갖고 또 가는 거고 네. 그 결과물을 또 가지고 또 뭐 이기든 지든 거기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거고. 네. 네. 최근에 의원님이 종편에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공소 취소 때문에. 예, 뭐 그 사람들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게 상당히 네. 이제 아. 소재로 많이 활용이 아니, 됐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이제 그 맥락은 네.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설명이 아니다. 국민의힘 너희들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 됐다. 그렇게 해서는 예. 너희들 패배한다. 그쵸. 또 패배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예. 그 말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국민들이 또 그렇게 바라보면 저도 성찰하고 네. 아니 또 한 단계 또 디디고 나가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예. 뭐. 예. 근데 이제 그 얘기 좀 이제 두 분 모두 그 국조특위 위원으로 정말 그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박상용 검사 이제 징계가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게 센 징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정직 자체는 그 징계로 봤을 때 경징계, 중징계로 나눈다면 중징계에 중징계의 이제 해당하죠. 시작 단계에 네.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정직 1월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네. 거기에 한 달 더 얹은 2월이거든요. 음. 이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네.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의혹을 넘어선 사실상의 사실, 예, 사실상의 진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번 징계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아쉽다, 약하다. 예, 그래서 이제 입장도 좀 내기도 했었고요. 예. 저는 법무부에서 이 징계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회의 뭐 논의 결과에 귀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수사하고 조사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봐주기 한 네.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거기다가 박상현 검사가 자꾸 이제 얘기하고 또 주진우 의원이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연어회 술 파티 징계 사유에서 뺐고 이것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술이 들어간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들어갔죠. 술이 들어간 건 맞고 관리 책임을 네. 이제 물은 거예요. 뭐 대신에 뭐 무슨 어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쿠쿠다스는 빠지고 못 넣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아니 일단 공범들을 한 자리에 여러 차례 그것도 모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대질 조사를 해서 그 각 조사관들이 좀 일정 정도 분리된 거리에서 뭐 각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까지 대동해서 서로 간에 각자 질문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공범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김성태 같은 경우는 184회였나요? 나머지도 거의 그러니까 백수십 회, 수십 회 계속 불러다가 그 중간중간 만나게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뭐 약하게는 직무유기, 나가선 직권남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법적인데 이런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게 반영되었나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 술 문제 내지는 음식물 반입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선회한다면 그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징계 사유에서 빠졌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조금만 더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것도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그때 현장 조사까지도 다 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술 반입이 된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감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인정을 한 거니까. 예. 근데 저는 요거를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돼요. 예. 뭐냐면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것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냐면 어떤 명분이냐면 검사들의 문제는 검사에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번에 또 드러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들만의 세계의 룰이 있는 거예요. 예. 자신들만의 어떤 그렇죠. 방어가 있고 신성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집단성이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예. 얘기한 집단성이 매우 그렇습니다. 강한 조직이다 보니까 예. 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스스로 덮어주는 자기들끼리만이 덮어주는 하나의 조직 문화가 있는 카르텔이 거예요. 있는 카르텔이 거죠.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드러난 거고 예. 그래서 이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저희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특위에서 있었던 네. 새로운 사실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박상용이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주범을 이재명 하고 하고 종모 이화영 하는데 그러한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애걸복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드러나는 부장님 이번에 저희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애걸복걸을 하는 박상용의 모습이 네.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네. 또 남욱 변호사도 얘기하잖아요. 예. 대장동 목표가 뭐냐? 뭐냐? 예. 목표가 뭐냐? 이재명이다. 예. 이재명이 그쵸.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예. 그대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예. 수백 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제거하고자 하는 건데 그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검사들이잖아요. 네. 그 검사들이 누가 연루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렇죠. 수십 명 예. 다 연루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1차 전선이 형성이 누가 되냐? 예. 박상용이에요. 박상용을 그러니까 박상용이 보호해야만 무너지면- 박상용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진다고 예. 하니까 지금 1차 전선이 치고 있다. 박상용이 1차 선선이다. 치고 있다. 근데 예. 박상용이가 그 얘기했잖아. 나는 예, 다 보고. 다 보고했다. 예. 뭐 위에 부장검사, 부장, 차장, 차장검사, 예. 지검장, 예. 대검까지 다 예. 보고가 됐다. 또 박상용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드는 거고. 예. 아마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특검 수사가 이어지면 서로 네. 이 사람이 시켰다라고 아마 예. 계속 얘기하면서 예.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일단은 아수라장. 지금 행간의 네. 의미는 그렇게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검찰의 문제는 검사의 문제는 검사에서 맡겨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그게 확인이 됐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가. 유우성 간첩 조작 간첩 사건을 맞아. 했던 사람은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가 아니 말이 되는 조작 사건의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가 하는 게 내가 말이 되네. 그래서 내가 이시원 당시 저희 청문회 때 네.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다. 당신이 네. 조작 검사했던 사람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을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할지가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극이다. 네. 내가 그 얘기까지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검사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보면 여태까지 그 검찰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그 비슷한 뭐 한 360만 원대의 향응을 받았을 때 뭐 외교부 공무원이었나요? 그분은 그냥 해임됐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정직 6개월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심지어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명백했고 네.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확정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검사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심을 걸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권력의 눈치 보고 줄 서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그거는 예. 좀 예를 제가 가끔 이제 네. 방송에서도 하고 네. 또 청문회장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 2010년으로 이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영화가 부당거래는 영화가 개봉이 돼요. 2010년에 네가 범인해라. 네. 그래서 그 네가 당시 범인해라. 이제 그렇게 조작하는 예.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 영화란 말이에요. 아주 예. 유명한 영화란 그쵸. 말이죠. 근데 2010년에 일본에 마에다 스네이코라고 하는 오사카 검사가 네. 조작을 해요. 뭘 하냐면 압수 물품 하는 거를 가지고 날짜를 조작한 것이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네. 이 마에다 스네이코 검사가 어떻게 되냐면 2년 6개월 실형을 살아요. 네. 근데 더 이 상징적인 게 뭐냐면 검찰총장이 물러나요. 네. 이 조작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네. 근데 2010년에 또 들어간 미국의 앤드류 토마스라는 검사가 예.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정부위원하고 맞대결을 하다 보니까 조작 기획 수사를 해서 조작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드러나니까 그 밑에 있는 검사가 이 앤드류 토마스 밑에 있는 검사가 그걸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나는 시킨 대로 해줬다. 예? 조작 이거 예. 해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 드러나서 예. 검사직도 발탁내는데 미국은 또 재밌는 게 변호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저 앤드류 토마스 변호사까지 박탈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때 징계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존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였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유명한 말을 남겨요. 앤드류 토마스에게 주어진 이 검사권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전기톱 같았다는 전기톱. 그러니까 막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다 바꿨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예. 이건 명백한 조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네. 저 대장동 엑셀 부분? 파일. 엑셀 파일. 또 조작을 정영학 했고. 엑셀 파일도 네. 1,400만 지금 원을 1,500만 원. 얘기한 이 박상용의 진술 조작을 한 정황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을 주범으로 한 것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예. 누구도 사과하거나 누구도 반성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원석 총장이 한다는 얘기가 수사하다 보면 뭐 실수도 실수할 할 수 수도 있다. 있지. 참,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러면 아니,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대장동 제가 얘기하는- 민간업자들 다 그럼 지금 깜짝 여기서 놀란 게- 무죄 무혐의 하겠다는 거야. 재창영 실장님을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 저 뭐죠? 저 바이든을 날리면 날리면으로. 그 얘기를 하길래 아 야. 인식이 이렇구나. 결국은 저는 특검법으로 가서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의원님. 특검법으로 수사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검찰청이 고스란히 공소청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하냐 마냐. 누구는 불기소로 봐주고 누구는 기소해서 세게 해주고 이거 여전히 이 권력을 갖고 똑같이 이동을 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수사 기소의 수사는 분리는 안 하니까. 그럼요. 예.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같은 그렇죠.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10월 달부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건데 확실하게 잘 안착을 시켜야죠. 네. 이제 번수사권 주냐 마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선거 이후에 뭐 논의가 또 들어가기는 하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보안 수사권 자체를 그대로 주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것은 예. 이번에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그 이제 권력을 독점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쪽의 수사 그 기관에 또 네.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는 것도 좀 문제는 있거든요. 실제 일선에서 저도 뭐 변호사로 일을 했지만 일선에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경찰이고 그 경찰에서도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네, 문제도 있기 인권 때문에 침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관행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오고는 있으나 네. 어쨌거나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점이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 네. 좀 그 개혁의 내용, 그렇습니다. 개정 예. 방향도 예. 조정해야 될 것 저희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어제 이제 한인섭 선생님 교수님 오셨었는데 네.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소송법 아, 개정안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네, 보안 네. 수사권 문제만 주냐 안 주냐 존치 여부에만 너무 골몰하지 맞습니다. 말고 말씀 주신 맞습니다. 대로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관 설치를 포함해서 네. 좀 예. 제대로 된 그 법체계 형사소송법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 피의자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네.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분명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형사법 체계 안에서는 이 피해자 실제 피해자가 보호받기가 상당히 좀 난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 그 법정 안에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방청객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사실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멉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의제로도 잘 드러나지 못하는데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다룰 게 너무 많거든요. 비단 TBS뿐만 아니라 KBS도 지금 사실 파우치박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우치박 네. 지금도 그분이 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KBS의 사장님이 파우치박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사실 KBS 이사회에서 박장범 KBS 사장 임명제청 취소 의결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정족수가 미달돼서 그렇죠. 부결이에요. 예. 부결이라고 해서 뭐가 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정족수가 정족수입니다. 미달되고 이제 야권의 이제 지지를 받았던 이제 이사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 건데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 이제 그때 방통위죠. 네. 2인 체제하에서 임명됐던 이 KBS 이사들도 다 물러나야 되는 거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내란 세력들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내란 네. 연장전입니다. 네, 내란 연장 그게 아직도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도적인 걸 빌미 삼아서 이 사람들이 다 법 기술자들 아닙니까? 네. 요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박장범 사장 그냥 물러났어야 돼 스스로. 근데 예. KBS의 오욕의 역사에 지금 KBS 저도 사실- KBS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만나는 후배들 보면은 예.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KBS 사장을 계속 하고 있느냐. 예.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장범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죠. 예. 버티기 들어간 거 모두가 아니겠어요? 안 보는 방송이 됐어요. 그- KBS가 네, 맞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요새 네. 보면 동접이 제일 낮은 방송. 아, 네. 저도 출연해 보면 조회수가 제일 낮아요. 네. 의원님도 안 보시는. 그렇지는 않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냐면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가장 불공정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누구예요?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조아려서 사장을 그걸로 사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 예. 그 사람이 KBS 사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사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임기를 다 끝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과연 이게 온당한 거냐? 맞습니다. 언제까지 내란 연장전의 방송을 공영방송 KBS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이거는 국민에 대한 할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네. 시민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든 과정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도 지난한 과정이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지금
언론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 개혁도 해야 되는데 이 검찰 개혁이 제일 1순위로 좀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호 뭐 좀 긴 분인데 장윤성 기자는 민주당 중앙당 물밑 조율도 모르면서 김상욱 주장만 일방적으로 여태 이야기한 거 사과해라. 민주당 당원들이 웃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 선거를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런 단일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왜 그러냐면 있으시죠. 내부에 보면은 거기에 그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마지막 조율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큰 차원에서 이거를 선거를 승리하고 불경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또 울산에서 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희생자들은 또 내가 당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일을 해왔고 해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계신 분들 안타깝고 힘든 일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울산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의를 좀 잘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콩알만한 것에 대해서 뭐 싸울 게 아니라 그 좀 분들도 보듬어 가야죠. 크게, 예, 크게 보듬어 가야 되죠. 예, 네. 큰 판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좀 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희 의원님의 후원금이 아직 안 찬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좀 요거 들어주세요, 의원님. 잘 안 보이는데요. 잡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농협이고요. 301-0373-586871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희 의원님 예. 정말 그 국정조사에서 활약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이런 분들이 열심히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후원금 팍팍 취재 편의점 안 써주셔도 됩니다. 이주희 의원님께 후원금 팍팍 쏴주시면 그 힘으로 또 힘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안 가져오셨네요. 다 찾았나 보죠? 맞아. 멀었어요. 의원님 워낙 유명하시고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유명하시니까. 그런 부분 진짜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초선 의원이셔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더 힘주어서 홍보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저도 네. 가끔 홍보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박성준 TV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